자, 세 번째 저의 제안은 도구를 사용하자. 어떤 도구? 복잡하고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 효율적인 도구. 즉 간단한 학습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그런 도구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뭐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양한 책을 통해 공부하시는 분께서는 이미 뭐 많은 도구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도구는 DA라는 도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결정 분석, Decision Analysis라고 하는데 그 KT 기법이라고 널리 알려진 기법이 있어요. 미국 미항공우주국 나사에 있는 케프너란 박사와 트리거란 박사가 만든 도구인데 그래서 줄여서 KT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냈던 것은 일종의 문제 해결의 한 세트 패키지인데요. 그중에 의사결정에 대한 도구만을 가지고 와서 결정 분석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한번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머리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때 7가지를 넘어서면 이 머리가 헝클어진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메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머리만으로 분석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는 이렇게 뭐 망치, 삽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데서 쓰는 도구는 되게 어떤 양식들이죠. 하나의 어떤 시트 형태의.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먼저 최적의 단독주택을 선정한다. 요즘 뭐 정부의 부동산 문제가 뭐 잘하네, 못하네가 훨씬 많지 하지만 그런 선입견 없이 한번 그냥 이 사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네 이러시던데. 자, 하여튼 어느 직장인이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할까? 이걸 결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집을 결정한다? 뭐 돈 많은 사람이야 이 집 저 집 뭐 편하게 고르면 관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우리한테는 전략적이잖아요. 한번 살면 몇 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러한 우리가 결정해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명확히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최적의 단독주택을 선정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을 나열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펭귄에 계약할 때도 문제가 얼마나 재발하지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실행하기가 쉬운 거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필요하는데 두 가지 절대 기준은 꼭 충족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는 절대적인 거 외에 이랬으면 좋겠다. 벌써 떠오르는 게 있죠.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랬으면 좋겠다.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다. 요즘 뭐 숲세권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어도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독주택은 첫 번째 절대 기준은 이것. 가격은 1억 5천만 원 이하. 직장까지 50분 이내. 그리고 방은 4개. 가정이네요. 가족.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 1, 2, 3이 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세 개의 가옥들을 기준에 따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1번은 벌써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스톱이라고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옥 2, 3은 고라고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두 가지. 근데 벌써 이렇게 놓고서 가옥 1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옥 1도 맨 처음에 이렇게 해봐서야 아는 거지 그전엔 그냥 세 가지 대안으로 골라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기준을 구체화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절대 기준은 need겠죠. need. 꼭 충족해야 돼. 반면에 상대 기준은 want. 이러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도 이렇게 나열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기준들을 적으시면 돼요. 대중교통, 뭐 근린시설, 뭐 투자가치. 그리고 옆에 수치가 의미하는 거는 가중치예요. 나는 이 세 개 중에서 투자 가치를 좀 더 중시한다. 가중치를 매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가옥 1, 2, 3을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각각 가옥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가옥 1은 주변에 상가가 잘 발달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10점을 주는 거죠. 1, 2, 3, 4, 10까지 중에 가중치가 1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는 거예요. 가옥 2는
뭐 이미 안정이 돼 있어서 이게 더 개발될 가능성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앞에 준 점수, 가중치, 10점, 뭐 6점 이런 점수들을 내가 부여한 점수와 곱해서 이제 두 번째 세로 줄에 점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 1에 대해서도 아까 절대적인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기준을 여전히 이제 한번 상대적으로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옥 2, 3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가옥 2, 3은 다 절대 기준을 충족하는 좋은 대안들이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도 이제 점수가 높은 안건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를 활용한 이러한 의사결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DA, 결정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도구들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뭔가 고민이 되면 이게 막 낙서하듯이 뭐 글도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렇게 한참을 적어놓고 나면 이렇게 좀 나를 짓누르던 내면의 고민이 이렇게 외면으로 또 밖으로 객관화되면서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볼 수 있었던 경험. 이 도구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괜히 머릿속에 정보들을 헝클어뜨리지 말고 이러한 틀에다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까 보셨던 펭귄의 계약을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면 재밌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탑잉선으로 이주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시킨다. 그래서 바다코끼리는 그 빙산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바다코끼리의 개체수를 제한한다. 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번 의사결정을 그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떤 의견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한번 실습하는 마음으로 앞에 양식을 그려보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